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적분의 활용, 정적분이 활용 부분을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도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정적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그 직사각형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쌓인 이제 넓이를 구하는 부분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나누어서 분할해가지고 이제 넓이를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부분입니다. 예, 다뤘었던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넓이라는 단원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그 곡선과 이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 y는 fx라는 어떠한 함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얘를 이제 정리를 해서 배우도록 합시다. 이제 여기에 이제 정적분이 활용이 되는 거죠. 178쪽의 아랫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보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일 때 y는 fx와 x축, 그 다음에 두 직선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그 s라고 했을 때 이 s를 구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x축보다 위로 y는 fx라는 함수가 올라와 있을 텐데 이게 닫힌 구간 a, b 여기서 연속이고 x는 a와 x는 b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이 s는 그냥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된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사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를 활용을 하면 n이 무한대로 가고 사실은 이렇게 fxk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썼을 때 델타 x는 n분의 b-a a부터 b까지를 n등분 하는 거였죠. n등분 한 거에 하나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xk라고 하는 거는 a에서 델타 x만큼 k번 간거 k번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x 좌표를 여기다 대입해서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 그것들을 n개의 직사각형을 다 넓이를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그래서 fx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바로 이 부분의 y값이 됐었잖아요. 그죠? y값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적분의 정의를 그대로 이용을 해도 그게 바로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바로 이게 넓이 s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닫힌 구간 AB에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는 이제 y는 fx라는 거는 이렇게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얘와 x는 a와 x는 b와 x축 여기를 둘러싸인 부분 넓이 s를 구하려면 얘를 이제 y는 마이너스 fx라는 x축 대칭 이동을 해가지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x축보다 위로 0보다 크거나 같게 올려버리면 마이너스 fx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게 되잖아요. 따라서 넓이 s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를 정적분을 하면 바로 이제 넓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x축보다 위로 올라와 있게 되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fx라는 게. 따라서 이 넓이 s가 바로 여기 위에 x축 위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와 같게 됩니다. 얘를 정리를 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를 적분을 하는 것과 같겠죠. 왜냐면 a부터 b까지는 절대값 fx라는 게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이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건데 이제 세 번째로 어떤 경우도 있냐면 닫힌 구간 A, B 사이에서 A부터 C까지 C는 이제 A, B의 가운데 있는 값이 되겠죠.
근데 A부터 C까지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C부터 B까지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넓이 s는 여러분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그림에서 이제 A부터 C까지는 마이너스 fx를 적분하면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A부터 C까지는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넓이랑 같잖아요. 근데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은 바로 마이너스 fx를 적분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 dx c부터 b까지는 x축보다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냥 정적분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얘를 이제 정리하면 절대값 fx를 똑같이 a부터 c까지 적분,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 적분해서 더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우리가 a부터 c까지 c가 같이 구간이 맞물리죠. 따라서 우리는 a부터 b까지로 절대값 fx를 적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는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경우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 s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를 적분하면 된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적분의 정의 사실은 구분구적법으로부터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 정적분의 정의를 이해를 한다면 지금 넓이 구하는 부분이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옆에 있는 이 경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럼 이제 예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y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온 2차 함수고 얘가 x축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x축과 마이너스 1과 2에서 만나고 이렇게 위로 볼록인 함수의 그래프를 띱니다. 근데 x축과 둘러싸이는 부분은 바로 여기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우리가 여기로 둘러싸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바로 적분을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적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부정적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2x 여기다가 마이너스 1, 2 이렇게 구간을 쓰고 2를 x의 자리에다가 대입한 값에서 마이너스 1을 x의 자리에다가 대입한 값을 빼면 바로 여기에 있는 2분의 9가 나온다. 그래서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넓이 s를 바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 함수를 적분을 한 것과 같다라는 사실, 이 식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밑에 문제 1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제 2번은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3x와 x축 그 다음에 두 직선 x는 마이너스 1과 x는 2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얘도 여러분들이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하는데 그래프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3x 얘가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은 얘를 이제 0으로 놓고 인수분해를 하면 x는 0과 x는 3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가 0에서 만나고 이제 3에서 만나고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와 x는 마이너스 1과 x는 2와 x축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는 바로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x축보다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과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이 둘이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y는 fx는 절대값을 적분을 하는 상황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x는 마이너스 1과 x는 2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이기 때문에 여기 적분 구간이 어떻게 될까요?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죠? 네,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 위에 있는 부분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되죠? 네, 그렇죠. 2가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을 하는데 절대값 fx를 적분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0부터 2까지 일단 0부터 2까지는 0부터 2까지는 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가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0부터 2까지 적분을 할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3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위로 올라와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다른 구간으로 해서 적분을 하면 걔네들을 마지막에 더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구하는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x축과 어떠한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일단 처음에 x축과의 교점을 먼저 구하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보다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과 아래로 내려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절대값을 이용해서 구간을 나눠서 적분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이 문제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밑에 문제 2번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거는 이렇게 곡선과 이 x축과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닐 거고 이제 또 다른 어떠한 곡선이 있어서 곡선과 또 곡선이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곡선과 곡선, 직선 이렇게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x축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영상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